안녕하세요.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오늘의 네이버 정말 강합니다. 두나무와의 협력 기대감 속에 무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디지털 금융 테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만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상승은 단순한 테마 반짝이 아니라 수급과 모멘텀이 함께 살아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드디어 네이버가 다시 날아오르는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지, 고점으로 보고 내일이라도 당장 매도세 전환을 할지, 오늘 영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시게 댓글 부탁드리고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는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3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은 2일 연속 대량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두나무와의 협력 보도였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 교환과 사업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핀테크, 블록체인 테마가 시장을 강하게 자극을 했죠. 반면 같은 날 카카오톡은 톡 개편 논란으로 1.6% 상승에 그쳤고 최근 한 달간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3.5% 하락을 하면서 증권가의 평가도 명확합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다각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카카오는 아직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급하다. 그럼 네이버다. 지금이라도 네이버로 재미 좀 보고 싶은데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너무 급등을 해버린 것 같다. 3일 만에 5만 원이나 급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부터 단기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진입 구간은 26만 4,500원입니다. 기술적으로 26만 2천원. 자, 단기 전략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지지선은 26만 2천원입니다. 이 지지를 성공을 해낸다면은 28만 원을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30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적으로 30만 원까지 열려 있다 하면은 오늘의 종가 27만 5천 원 어떻죠? 단기적으로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 27만 5천 원, 아직도 무려 2만 5천 원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단기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기관이 받쳐주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장중에 최대한 저점을 노리셔서 들어가셔야겠죠. 장중 저점에 매수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면 장중 고점 30만 원에 매도하실 기회가 아직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게다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에요. 여러분 얘기 드렸습니다. 단기 전략이에요. 중장기는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단기적인 전략이니까 중장기는 오데리는 더 높은 금액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데리처럼 장중에 저점 노려가지고 매수를 하고 장중 고점 30만 원 벌써 듣기만 해도 설렌다. 당장 지금 들어가도 차익 실현 2만 5천 원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이게 너무 설렌다. 너무 기대된다. 나 이 기회 놓쳐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3번으로 지금 우선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앞으로 남은 3일간 단기 매매를 이어갈 3일간 장중 저점에 도달해서 오데리가 추가로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매수하시자고, 고점에 혹시 거래량이
혹시라도 들어와서 고점에 도달을 해서 매도할 수 있을 때 같이 매도하시자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7만 8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비싼 거 같다.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상승은 수급이 이미 충분히 잘 받쳐주고 있어요. 연휴 끝나면 불장은 이미 확실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수급까지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26만 원에 있는 이 선이 지금도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가 방금 얘기를 했다. 30만 원 우습다라고. 오대리는 더 비싼 금액에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매매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오대리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할 계획이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웃기지 마라.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해야 된다. 그거 지금 30만 원 간다라는 거 오대리만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하시고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승은 추세에서 시작이 되고 수익은 타이밍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종목을 잘 골라냈는데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못 낸 적, 혹은 늦게 들어가셔서 오히려 손실을 본 적. 사실 주식에서 가장 많은 실패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저는 차트의 추세선과 구름대를 보면서 큰 흐름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을 체크해서 실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종목의 실적과 굵직한 이슈를 분석해서 장기적인 방향까지 함께 봅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면 뉴스가 나오면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뉴스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타이밍이 이미 늦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합니다. 이걸 통해 만들어낸 매매 원칙이 저를 지켜줬고 그 결과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의 결과입니다. 저는 제 돈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돈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모든 기회를 활용해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원칙 있는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의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NFC라는 종목의 차트이고요. K뷰티주 중 하나입니다. 전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래량 수급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차트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다가 이때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2,100원대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횡보를 보일 때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호재가 하나 떴어요.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호재가 발표되자 그때부터는 수급이 이전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차트의 등락폭이 커졌죠. 그래서 이때 한번 분할 매도를 하고 단기 추세가 10일로 접근을 하면서 하락을 할 때 추가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기 추세가 벌어지면은 매도를 하고요. 다시 접근을 하면은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재가 떠서 이제 수급이 다시 확보가 되면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1차 매도를 하고 추가로 들어왔을 때 2차 매도를 했습니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이번엔 20일까지 맞닿았어요. 이때 분할 매수를 하고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가 상승을 할 때마다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갔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상승 전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이 단기 수익을 만들 기회죠. 하지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하락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간에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혹은 조금이라도 늦은 타이밍에 따라붙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물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들어가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곧 수익이고 타이밍이 곧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는 힘이다. 다른 종목은 어땠는지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 중인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매매법은 똑같습니다. 이때 지금 양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는데 딱 이 중간 4월 8일쯤에 유상증자 규모 축소한다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한번 했고요. 이후에는 추세를 보면서 매수를 하다가 양운 구름대보다 위에 있는데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해서 이때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44,000원에 맞췄습니다. 근데 바로 이후에 다시 한번 호재가 있었어요. 미국 구남 시장에 진출 확정되었다라는 호재가 뜨자마자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 한번 크게 들어왔을 때 1차로 매도를 하고 두 번째로 다시 들어왔을 때 2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주가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름대 위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호재와 수급이 받쳐주자 큰 변동성을 가지며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과 앞으로의 이슈, 긍정적인 호재죠. 아니면 악재 해소, 이런 이슈가 뒷받침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시스템은 중간에 실적 우려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2분기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되면서 하락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산주에 대한 호재가 있고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이 양운 아래에 있을 때 지금 다시 매수를 해 놓았어요. 이 하나시스템 매수를 해놨고 이제 앞으로는 구름대를 뚫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잠깐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 불안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제 막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불안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단기 조정, 설사 이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앞으로 이슈와 호재, 실적이 이제 3분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장기적인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추세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단기에도 기회가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기회가 있다는 게 좀 보이실까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타이밍을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짧게는 며칠 안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길게는 분기 단위로 연 단위로도 차익을 쌓아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익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을 통해 단기 차익도 장기 수익도 모두 복리처럼 불려가는 길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리의 마법,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지켜내기만 하면은 시간이 곧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돈도 지키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돈은 훨씬 많고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던 중기던 장기로 보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엔 우리가 함께 수익을 계속 만들어가는 길을 가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상승의 기회는 잠깐이고 하락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들어가시고 제가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하셔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같이 챙겨가시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제 개인 연락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제 개인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타이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오대리가 굉장히 설레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이버는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30만원 노려볼 수 있고 오대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매도 목표가를 노리고 있다. 30만원 우습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대리는 도대체 왜 중장기로 이 비싼 네이버를 왜 굳이 중장기로까지 끌고 가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네이버는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44조 원, 국내 상장사 중에서 5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이미 한 달 새에 47%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증권가의 목표가가 여전히 28만 원에서 38만 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부 장기 전망에서는 얼마냐? 4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50만 원입니다. 지금 26만 원, 27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 전망 목표가가 50만 원이에요. 즉 지금 주가가 이 27만 원, 26만 원에서 27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지금 주가도 아직 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이버는 실적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분기 매출이 2조 3천억, 영업이익이 4천억, 순이익이 3천억, 커머스, 광고, 콘텐츠, 핀테크 모든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호재가 또 있었던 거죠. 앞으로의 성장 동력, 두나무와의 협력으로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까지 확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 AI 하이퍼 클로바 X 기반으로 B2B 솔루션 상용화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 글로벌 컨텐츠 매출도 확대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와 핀테크의 금융, 공공시장 점유율을 올려나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정책 수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의 AI 데이터 센터 100조 투자 계획의 핵심 수혜 기업 중 하나이죠. 그리고 KRX 소버린 AI 지수 편입으로 기관 수급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즉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매수를 하셔서 매집을 해나가실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수급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추석 연휴 전에는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번 추석은 특수하죠. 국장이 무려 5일 동안 휴장을 합니다. 5일 휴장이라는 게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니죠. 특히 외국인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5일 동안의 휴장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화를 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결국은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국내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네이버는 이렇게 불기둥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왜냐면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했어요. 추석 전에는. 근데 네이버에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3일 연속 순매도를 했음에도 41%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글로벌 펀드와 기관이 장기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지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매도세에도 수급이 변동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기반, 지배구조, 투명성,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신뢰성. 이게 네이버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탄탄한 모멘텀을 받쳐주는 근거예요. 영상 내용 정리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8만 원, 이 28만 원에 안착을 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도 매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단타 치고 나가겠다 하시면은 30만 원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30만 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돌파의 시점이에요. 30만 원을 돌파만 하면은 이제 내년 26년에 45만 원까지의 그림을 동시에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내용 좋았어요 라고 한마디씩 적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지 제가 더 깊은 분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델이었습니다.